저희가 준비한 6위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는 별개로요. 이 최고위원 후보인 태영호 의원이 최근에 제주 4.3 사건이 북한의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는 주장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급기야 야당까지 나섰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개인이 아니라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폭동을 결정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폭동을 일으킨 건 맞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을 하니까 정보가 왜곡된 잘못된 정보가 막 들어오면 누구처럼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제주 4.3은 뭐 북한에 누가 시켜서 뭐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맨날 들은 게 그거니까. 야당 대표까지 참전하는 논쟁이 됐네요. 그제 제주도에서 합동연설을 했던 태영호 의원, 최고위원 후보인데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자행된 만행이다. 본인은 그렇게 교육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모르겠어요. 국회 윤리가 지금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제소가 돼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당분간. 제주 지역구 출신 민주당 의원 3명이 윤리위에 제소됐고 앞서 이재명 대표도 꽤 비판했어요. 일단은 여러 논란은 논란인 것 같아요. 네. 이 4.3 사건 같은 경우는 이 4.3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4.3 민중항쟁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4.3 사태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조사에 들어가면서 4.3 사건으로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명명하게 된 것이죠. 예. 특히 이제 이 1947년 당시에 단독 정부 수립을 놓고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당시 3.1절 기념식에서 이제 그 군과 경찰과 민간인들 충돌을 해서 그때 5명이 사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4.3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태영호 의원이 가지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걸 배웠던 사안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안이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제주도 가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사과의 의미로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 관점에서는 또 이분이 물론 북한에서 왔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정부 입장에서 4.3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본인이 알아야 될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인데 본인이 가져왔던 그런 것만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인데 저는 굳이 이거를 윤리에 해서 따져볼 문제인가? 왜 본인이 이걸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이번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좀 더 아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걸 또 정치적인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태 의원도 논란이 좀 커졌을 때는 바로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주장했어요.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는데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역적 사실도 부인하고 오직 자기 주장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망언으로 극우 색깔론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지성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약간은 모호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아는 사실은 그렇고 그런데 처음에보다는 조금 다시 왜냐하면 야당이나 혹은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고위원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난 그럴 수 없고 왜 나한테 이렇게 집단적인 폭력을 가하는지 혹은 악마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있는 그대로만 저희가 정리하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이미 그 4.3 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락이 되고 정리가 된 사건 의혹입니다. 예, 역사적 평가가 끝났죠.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4.3 기념식에 보수 출신으로 처음 참석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셨고요. 저는 그런데 태영호 의원의 저런 발언은 개별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국힘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 전체의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좀 우로
우양우, 우경화 경향과 좀 연결시켜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힘에서 이준석 대표 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인정 발언, 탄핵 정당한 발언 이런 발언도 하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5.18 모욕에서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도층을 끌어오는 그런 효과를 봤는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부대의 노고를 취한다 이런 말씀하시고 윤상현 후보도 좌파 세력에 의한 탄핵으로 고생을 했다 이런 말씀 또 안철수 대표 후보도 신의 한 수, 신의 식입니까? 그분을 출정식에 초대하고 이런 행보는 과거에 이제 이준석과 김종인 같은 그런 분에 의해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무색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태영호 사건을 개별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이 뭐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태영호 사건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요. 예, 뭐 일단 뭐 그럼에도 여러 뭐 얘기는 있었지만 각자 그 최고위원이 나오는 당 대표에 나갔던 후보들의 그 논평 중에는 뭐 굳이 뭐 위법이라고 보거나 혹은 뭐 이념적으로 좀 치우칠 수 있어도 그거 자체를 태영호 의원과 뭐 전반적으로 다 엮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우경화되고 있다는 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도 아니고요. 저도 지금 구상과 비전을 외치고 있는데 저야말로 중도 외연 확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의 우경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중도 외연 확장을 놓고 치열하게 여와야가 경쟁을 하고 또 승리하는 쪽이 선거에서도 유리하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 사건은 중도 외연을 외치는 사람을 탄압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근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에서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사실이 아니다 맞다 뭐 그것도 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뭐 이준석 전 대표 또 사건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예. 국민의힘 내부 얘기는 태영호 의원 중심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